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우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지난 시간하고 다르게 지난 시간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론, 직선의 방정식의 말 그대로 그 방정식을 구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이걸 이제 응용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의 모든 내용이 중학과정에는 등장하지 않고 중학과정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번거롭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면 풀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등과정은 굉장히 그것들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식들이 좀 나옵니다. 공식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외워야 되는 공식들 다 표시할 테니까 싹 다 외우시고 그것들이 나오는 과정도 전부 다 강의 시간에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처음 시작하는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이론의 마지막에 17수의 17에 6번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밍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6번 어떤 문제냐? 세 점이 나와 있네요. 그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을 갖다가 y는 x 플러스 k가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랬을 때 k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론이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말인 거죠. 그럼 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문제니까 이걸 x축, y축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원점, 하나가 8,0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하나가 5,3이니까 이 가운데를 4라고 하면은 5는 약간 이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렇죠? 네, 5,3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거잖아.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알지만 y절편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넓이 2등분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현재 지금 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x값이 5 증가할 때 y값 3 증가하게 1보다 작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요거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게 넓이를 2등분하느냐, 뭐 꼭지점을 지나는 요게 2등분하느냐, 조금 더 가서 이게 2등분하느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넓이를 2등분하는 게 얼마가 되는지를 봤더니 현재 이 밑변의 길이가 8이잖아요. 높이가 3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넓이는요. 2분의 1에 곱하기 8 곱하기 3 하니까 12가 넓이고요. 따라서 삼각형 넓이가 6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디가 있는지 봤더니 얘가 이쪽에 있을 때는 이게 만약에 넓이가 2등분 되면은 이 넓이가 6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사각형이 나오겠지. 사각형 넓이는 구하기가 조금 번거롭네. 그지? 사각형 넓이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또 하나.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되면은 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는데 넓이가 66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지점을 지날 때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점이 지금 5,3이잖아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y-3은 기울기 1에 괄호열고 x-5라고 쓸 수가 있고 따라서 y는 x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 5,3을 지나면 x절편 2가 되므로 요 길이는 2, 요 길이는 6이 되면서 이 삼각형 넓이가 1대1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요렇게 생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왜 그래?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넓이가 2대 6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넓이가 훨씬 크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보다는 더 직선이 오른쪽에 있어야지만 이 넓이가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야. 실제로 그 그림을 보고 비례 관계를 유추하지 마시고 논리를 가지고 보시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넓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찾으면 되겠어요? 요 빗금친 부분 넓이가 6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옮겨서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인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8이고요.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넓이가 6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은요. 이게 요 직선의 방정식의 y는 x 플러스 k잖아요. 그럼 이게 x절편이란 말은 y가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됐니? 됐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8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k가 되기 때문에 8 플러스 k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높이가 뭐가 되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요 점의 요 직선하고 이 직선의 교점이 높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하고 이 조그만 삼각형하고 닮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닮은 비로 써도 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구하시고 선생님은 그냥 직선의 방식 구해보겠습니다. 이 점으로부터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요. 보세요. 요 점의 좌표가 5,3이야. x값 3 증가하고 y값 3 감소했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실제로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뜻이네요. 왜? 이 파란색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1. 이 하얀색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요 각이 직각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가 얼마입니까? 45도입니다. 그죠? 왜?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역시 45도입니다. 따라서 그냥 얘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같은 걸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몇 대 몇 대시요? 1대 1대 루트 2. 됐어요? 따라서 이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요 길이 곱하기 절반. 네. 따라서 최종적인 넓이는요. S는 2분의 1의 밑변 8 플러스 K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8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6이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볼까요? 정리하면은 8 플러스 K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4, 6에 24가 되고요. 와, 따라서 8 플러스 K는 루트 24, 뿔마 루트 24니까 2 루트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K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뿔마 2 루트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는 답이 안 되겠네. 왜 답이 안 되느냐? 보세요. 현재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잖아. 근데 이게 아무리 커봤자 이 8보다는 크면 안 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K는 언제나 8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K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만 답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뭐 쌤처럼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점들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넓이가 반이 되는 순간이 어딘지를 찾는데 저 삼각형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넓이 관계로 풀어나가시면 되겠네요. 자, 워밍업 됐습니까? 됐죠? 진짜예요, 진짜. 자, 진짜 중요한 사실은 오늘 수업 시간에 이 1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1시간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학과정에 안 나오는 내용의 총 집합 네, 그런 수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냐면 첫 번째 배울 내용 뭐 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식을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도 안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정석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점이란 단어가 나와요. 정점이란 말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정적인 상태다. 동적인 상태다. 정점, 동점. 네, 그 정점이야. 그래서 고정된 점, 그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한 이론이야.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한 이론인데 사실 이게 엄청 낯선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쉬운 걸 몇 개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봐봐. 선생님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얘들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니?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만 일반인 거야. 0,0을 지나는 직선. 자, 이걸 한번 표현해보면 0,0 지나는 직선 엄청 많잖아. 그렇지? 뭐 엄청 많아. 엄청.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y는 mx. 이게 끝인 거죠, 이게. 맞아요? 바로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 쉬운 내용이고. 해볼까요? 2,-3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죠? y-3 이퀄 m의 괄호 열고 x-2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2,3을 지나는. 왜냐면
한 점과 기울기를 아는데 2,3을 지난단 말은 요 점은 아는데 기울기는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2,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2,-3을 지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한 이론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은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등장을 해. 자, 잘 봐. 만약 이거는 첫 번째 EX, 두 번째, 자, 세 번째 얘입니다. 지금 하려는 게 이런 거야. 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자, 이런 직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 두 개가 있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 고등과정의 도형의 방정식이 중학과정과 차이점이 가장 큰 거는 중학과정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숫자로 출제가 되고요. 고등과정의 많은 문제들은 문제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직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K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K에 따라서 어떻게 될 때 K를 찾는 과정이 오히려 고등과정에 더 많이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얘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은 사실상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얘 둘을 연립해서 풀어봐봐. 그러면은 요 둘의 교점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자, 연립해 볼게요. 이 식에서 이 식 빼면은 y 사라지고 1 사라지고 x가 0이 나오니까 0,1이 되는 겁니다. 0,1 대입하면 이 둘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것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은 요것도 교점을 직접 구해봐봐. 0,1이 나왔어. 됐니? 그러면 그 0,1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인 거 맞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y는 0,1이니까 y-1은 m의 괄호 열고 x-0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교점을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 강력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여기 앞에 식에다가는 K를 집어넣고요. 괄호 열고 x-y 플러스 1. 그 다음 뒤에다가는 L을 집어넣고 2x-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게 답이에요, 실제로. 그냥 중간 과정 없이. 이게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K하고 L이 얼마인지 모르지.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식이 있다고 치면은 이 식은 K하고 L이 1이건 100이건 1000이건 어떤 숫자이건 상관없이 반드시 뭘 만족합니까?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면 이 식은 반드시 성립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되겠어요?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기만 하면은 이 자체에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것도 0, 이것도 0을 동시에 한다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 시간에. 근데 그게 뭡니까? 이 둘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자, 쌤, 이 갑자기 얘는 모르는 문자, 한 개의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이게 더 복잡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양변을 K로 나누시면은요, 단 K가 0이 아니어야 되지. x-y 플러스 1 더하기 어떤 상수 2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것처럼 문자가 하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어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과정 없이 바로 표현하는 거야. 이거 지나고 교점을 구할 필요 없이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방에 여기다가 문자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문자가 두 개니까 하나로 처리하는 과정. 어차피 K하고 L은 얘가 1이고 2이거나 2이고 4이거나 100이고 200이거나 어차피 이게 능령이기 때문에 양변을 나누시면은 B가 중요한 거지 K하고 L의 절대적 값 중요하지 않은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식은 문자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인 거야, 하나. K하고 L의 B가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식을 양변을 K로 나누시면은요. x-y 플러스 1은
더하기 K분의 L에 괄호 열고 EX-Y 플러스 1은 0. 네,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양변을 L로 나누시면은 L분의 K에 X-Y 플러스 1 더하기 EX-Y 플러스 1은 0.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은요. 요걸 새로운 문자 M이라고 놓고 이걸 새로운 문자 N이라고 놓으면 어쨌든 이 주어진 상황을 갖다가 문자 하나로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문자가 두 개 있으면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 선생님이 지금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KL로 놓지 않고 이렇게 하나는 앞에 개수를 1로 놓고 나머지 하나는 개수를 M이라고 놓아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게 프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이나 이 N 값만 알면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 식은 M에 관계없이 얘는 0 그리고 얘는 0을 반드시 만족합니다. M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얘가 0이고 얘도 0이면 이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M하고 상관없이 얘는 0, 얘는 0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M하고 상관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인 점을 반드시 이 직선은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은 무수히 많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가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느냐? 현재 이렇게 식을 표현하려면 당연히 K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은요. 이 앞에 있는 식하고 거의 똑같은데 하나의 식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K가 0인 식인 거예요. 봐보세요. 자, K가 만약에 0이면 이 앞에 보세요. 요거 통째로 사라지죠? L의 EX-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이 나옵니다. 그때 L은 0이, L이 0이면은 뭐 이거는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L이 0이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 이 식은요, 그냥 EX-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나옵니다. 양변을 L로 나누시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K가 0이면은요, 이 식은 이 식이 되는 거야. 이게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긴 EX-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은 이 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무조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앞에 거는 얘를 0으로 만들었는데 얘를 0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의 M이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절대로 요걸 싹 다 연산했을 때 E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표현된 식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 밑줄 친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이 한글로 해석을 해줄게요. 이 식은, 자, 정리해 이렇습니다. X-Y 플러스 1은 0과 그리고 EX-Y 플러스 1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여기까지 맞아요? 그 직선 중에서 뭐를 제외하느냐? 얘가 0이라고 하면은 요것만 살아남는데 얘가 0인 거를 제외한, 다시 말하면 X-Y 플러스 1은 0을 제외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테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죠. 이건 뭡니까 그러면? 네,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바로 얘를 제외한 직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 두 개에서 복잡하니까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상황을 보고 그냥 하나만 찾아서 계산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 있고 방금 했던 요 설명을 이해를 하면은 정석교재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본 정석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을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문자의 1차식, 그 다음에 또 1차식 해가지고 능력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의 직선이죠. 왜냐면 m이 얼마이든지 간에 이건 xy 간의 1차식이니까 반드시 직선입니다. 근데 그 직선은, 그러니까 문자가 포함된 직선은 반드시 뭘 만족합니까? 이 문자 앞에도 0, 이 뒤에 것도 0이면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 말은 얘는 0, 얘는 0이라고 하는 직선에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의 교점을 반드시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꾸로 문제 풀 때 많은 경우는 이런 식들을 보면서 얘는 정점이 있나?
다시 한번 분명히 직선이야, 직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정점이 있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 문자를 하나 묶어가지고 문자 앞에 것도 0, 뒤에 것도 0으로 만들면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바로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정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단 두 직선을 뭐 만나는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문자로 놓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둘 다 0이 되면은 뭐 이건 식이 모든 뭐 다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인데 이 문장을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방금 했던 그 원리 뭐였어요? 마치 우리가 항등식 푸는 그 느낌하고 비슷하지. 예. 항등식과 원리는 뭐 사실 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저 문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항상 지나게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우선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7-7번이 나와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은 두 직선 A, 1, 2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직선은 딱 정해진 직선이죠. 동그라미 2번 직선은 A, B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기가 힘든 직선이야.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A, B가 얘를 지나고 얘를 움직이고 직선 2는 일정한 점을 지남을 보이고 그 점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일정한 점이 뭡니까? 그 일정한 점이 뭡니까? 바로 방금 말했던 정점이 정점. 그 정점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말인 거야. 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일단 A, B가 얘를 지나니까 3A 더하기 4B 이퀄 12를 일단 만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상황에서 얘가 항상 어떤 점을 지난대. 근데 지금 모르는 문자 A, B가 두 개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서 A, B는 상수야 아니면 변하는 거야? 지금 문제가 A, B가 요거 위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A, B가 움직인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지. A, B가 바뀌면 당연히 이 직선이 달라지죠. 근데 달라지더라도 어떤 특정한 점 계속 지난대요. 그게 뭘까? 봤더니 요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요 3A 자리에 한번 12 빼기 4B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12 빼기 4B의 X 더하기 4BY 이퀄 12 네,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입니까? 그럼 이 식을 자, 이 중에서 변수가 B가 변수지, B가. 예. X, Y는 원래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 변수고 지금 이 B라고 하는 게 일정한 값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게 4B가 있으니까 4B로 한번 묶어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Y가 되고요. 나머지는 뭐가 남습니까? 플러스 12X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넘어와서 는영이 되는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전통적인 형태죠. 예. XY에 관한 1차식, XY에 관한 1차식, 그리고 이 앞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B가 지금 일정한 값에 B가 변하는 거야. 근데 B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생긴 식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 점이 뭡니까?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과 12X 마이너스 12는 0을 반드시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 점이 뭡니까? X는 얼마야? 1이야. Y가 얼마야? 1이야. 다시 말하면 1,1을 항상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B가 1이건 100이건 1000이건 만이건 10만이건 100만이건 1000만이건 1억이건 뭐 어떤 값이건 간에 여기다 1,1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얘 0, 뒤에 거 0 맞습니까? 무조건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B가 뭐 어떤 값이든지 간에 1,1은 이 식을 만족하고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은 항상 이 점을 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고1 과정에서 나오는 독특한 개념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걸 통해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두 번째. 점 A, B가 직선 1 위를 움직이고 직선 2가 1에 평행할 때 P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자, 평행하다가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가 똑같단 말이네요. 자, 일단은 뭘 만족합니까? 3A 더하기 4B는 12. 뭐 이건 오히려 쉽네요. 그 다음 직선 2가 직선 1에 평행한데 직선 2의 기울기가 뭐냐면은요. 그냥 기울기 바로 구해볼게요. 직선 2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B분의 3A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직선 1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넘기면은 똑같네.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 두 직선이 평행하단 말은 네, 이런 식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놓고 풀게 되면은 B분의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어서 A하고 B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A하고 B가 여기다가 B 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은 7A가 12가 되고요. 따라서 A는 7분의 12가 되고요.
따라서 질문이 P의 좌표 구하는 거니까 그 P가 A, B니까 7분의 12, 7분의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제. 17-8번. 연립방정식이 언제나 해를 갖는데 단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사실은 개념을 제대로만 이해하면요, 이 17-8번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얘는 풀기가 쉽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중학과정에 이렇게 문자가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막 이런 제한 조건을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풀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데, 이건 어떻게 푸느냐? 자, 이런 문제를 전부 다 뭘로 푸냐면은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게 바로 우리 고등과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연립방정식 나오면 그냥 막 풀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방금 했던 논리가 나옵니다. 우선 위에 거는 뭐 직선이 나와 있죠, 깔끔하게. 네, 나와 있습니다. 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Y축, X축. 자, 이 식을 넘기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이 점을 2라고 하면은 뭐 이런 직선인 거야, 이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 아래 거를 봤더니 아래 걸 알 수가 없어. 왜? m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게 진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이런 걸 딱 보고, 이거는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계속 나옵니다. m을 보고 m이 있는 쪽으로 한 번씩을 묶어봐봐. 그리고 m이 없는 쪽으로 묶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m이 있는 쪽은 뭐가 되냐면요, 이 식은 x 플러스 1이고요. m이 없는 쪽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뭡니까? 그치? m이 얼마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거는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야. 근데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요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는 점을 항상 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과 y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1이면은 항상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가, 이 직선은. 알겠습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당연히 m값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의 근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런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그때 얻어지는 요 점이 내가 얻고 싶은 연립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감이 옵니까? 네. m의 범위가 어떤지 알겠습니까? 자, m은요, 요 직선을 y를 넘기게 되면은 y는 mx 더하기 m분의 1이니까 m이 갖는 기하학적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야, 기울기.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 직선이 항상 m에 관계없이 이 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제일 클 때는 언제겠습니까? 요렇게 되는, 자, 요 점을 지나기 지금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 안 되고, 현재 지금 이런 상태가 이런 상태. 제일 작으면은요, 이렇게 되면서 요 점을 지나면 안 되고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m이 요 사이가 되면은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때는 m이 얼마입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가니까 x값은 1 증가하고 y값도 1 증가했네요. 그래서 m이 얼마입니까? m이 1인 겁니다. 이건 m이 얼마입니까? x가 3 증가하고 y가 1 감소했으니까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따라서 이 사이가 되는 거니까 답은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시작할 때 간단하다는 이유가 이걸 그래프상으로 옮기고 그 상황에서 사고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얘가 심플합니다. 심플. 맞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서 이제 막 어떻게 식으로 조합해서 풀려고 하냐 하면은 이 제한된 조건을 만족하는 게 또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과정의 직선은 똑같습니다. 근데 뭔가 중학스럽지 않은, 근데 그런 내용이 고등학교 수학에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인 만큼 더 이상 이제 중학과정의 낡은 습관들은 버리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하고 있고요. 또 뒤에 계속 또 연습 문제에서 나오니까 봅시다. 계속.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전부 다 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 공식까지 외우셔야 되는데 역시 고등학교 과정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내용입니다. 고1 과정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공식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뒤에 후수 과정인 뭐 미적분이나 뭐 확률과 통계에서 안 나오고 어쨌든 뭐 수학 1, 2 이런 공부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데에서 정말로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한 그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요 노란색 박스 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직선하고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외우셔야 되고요. 선생님의 공식이 좀 이게 증명하는 거에 번거롭긴 하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설명해 줄 테니까 증명하는 방법도 한 번씩 해보시고, 요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 뭐 여러분은 안 배우지만 벡터라고 하는 걸 활용하면은 굉장히 또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교육 과정이 아니니까 선생님이 그냥 설명만 해주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그어서 이 수선의 길이가 답이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가 이런 거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수선을 그으려고 하면은 이 점을,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은요. 내가 만약에 요 점, 바로 이 직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수선의 발을, 좌표를 구할 수만 있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건데, 예, 그 증명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예를 먼저 들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게 더 여러분 유용하기 때문에. 자, 3x-4y 플러스 1은 0.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직선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선생님 시간을 잠깐 줘보세요. 계산을 좀 편하게 해서 3,0하고 이루는 거리를 한번 구해봐.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선생님이 그림을 잠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림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식을 넘기고 양변 4로 나누게 되면은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그치? y절편은 뭐 4분의 1인 뭐 이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3,0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3,0. 그래서 질문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빨간색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자, 문제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 그 원리가 뭐냐면 이 점을 구할 수만 있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현재 이 점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연립해서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직선이 나와 있지, 이거. 이 직선이 지금 수직이니까 당연히 얘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현재 이 하얀색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양변에 3을 곱하고 한번 풀어 써볼게요. 자, 넘기면은 4x 더하기 3y. 그 다음에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점 알고, 요 직선하고 이 직선 하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선의 발을 일반적으로 h라고 표현하니까 h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연립해 보겠습니다. 연립하는 방법은 이 식에다 곱하기 3을 하면은 9x 마이너스 12y 더하기 3은 0이고요. 이 식에다가는 4를 곱하게 되면 16x 더하기 12y 빼기 4를 곱하니까 48인가요? 네, 는 0 이렇게 되고, 식을 위아래 더하게 되면 사라지네요. 따라서 더하게 되면 25x 위아래 더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45는 0이 돼서 x는, 자, 양변을 25로 나누게 되면 25분의 45니까 5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h의 좌표가 5분의 9인 거야, x값이. y 값은 얼마입니까? 뭐 이 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지? 이 식 위에 점이니까 이 점이. 그래서 5분의 9를 제곱하니까 5분의 27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이고요. 자, 암산을 이렇게 넘기면 4y가 되고 5분의 30이고요. 4 나누니까 5분의 8이 되겠네요. 5분의 8.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D를 어떻게 구해?
루트 이 점하고 3,0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3에서 5분의 9를 빼니까 5분의 6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5분의 8의 제곱이고 쌤이 방금 이 문제를 만들 때 계산을 좀 편하게 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식 5제곱 5제곱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은 100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10이 돼서 이 식은 5분의 10 구하면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구하면 너무 번거롭잖아.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어요? 공식이 뭐냐면요. 이런 공식인 거야. D는, 자, 직선바퀴 한 점 x1, y1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루트. 분모는 요 앞에 제곱 집어넣으십니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해. 분자에는 이 x1, y1을 이 xy에 집어넣어서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답이 됩니다. 이 식을 외우시고. 이게 나오는 과정이 방금 같이 했던 이 과정을 똑같이 해서 나오는 거예요. 단.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식이니까 x1, y1, x2, y2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을 갖다가 문자 놔서 푸니까 식이 그냥 복잡해 보이는 거야. 원리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거야. 지금 이 문제를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푸느냐? 지금 방금 이 문제가 3x 빼기 4y 더하기 1은 0하고 3,0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과 3,0 사이 중 거리를 물어본 거잖아.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이걸 보고 바로 구하는 거야.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25분의 절대값에 x의 3대 2패 그러면 9가 되네요. y의 0대 2패 그 다음 뒤에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5분의 10이 돼서 이 값이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앞에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식이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식이고 요 다음 단원이 원이 나오거든요. 그 원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식이니까 하시고 자 간단하게 쌤이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쌤이 예를 들어서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뭐 증명이라고 하는 게 새롭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좀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쌤이 증명을 하는 식을 세우는 까지만 같이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하는 방법은요.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 점을 갖다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점을 x2, y2라고 하면은 이 x2, y2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면 돼. 알겠니? 근데 현재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니까 요 직선의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수직이기 때문에 a분의 b가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요. y-y1은 a분의 b의 괄호 열고 x-x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됐니?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뭐냐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그래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식이 막 x1, y1 이렇게 있지만 a, b, c가 있지만 그거는 그냥 부차적인 거고 x, y에 관한 직선인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적당히 해가지고 한 문자를 없앨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는 거예요. 이 식이 양변에다가 b를 곱해. 그러면 by가 되는 거지.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식에다가 by가 있으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은 x는 하면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복잡한 문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요 점의 좌표에 해당하는 x2가 되는 거야. 원리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네모식을 그대로 이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y는 하면서 또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y2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복잡해요, 이 식이.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이 뭡니까? x2, y2고 그 다음에 원래 점이 x1, y1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d는 뭐냐면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중에 이걸 갖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의 x2 자리에다 이거 집어넣고요. 여기 y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 식을 정리하면은 희한하게 x2는 복잡한데 x2-x1을 구하면 또 요거는 나름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는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여러분 실력점수 교재 어드바이스 부분에도 이 식의 증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증명을 외우는 거는 불필요합니다. 증명을 외운다기보다는 지금 이 과정,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쯤은 고교 과정에서 방금 했던 이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표현이나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채워가지고 답까지 쓰는 연습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x1, x2, y1, y2 막 xy가 섞여 있으니까 막 굉장히 난잡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xy라고 하는 것은요, 변수고요. x1, y1 같은 경우는 딱 숫자야. a, b, c도 숫자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금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실제로 문제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자인 x하고 여기 있는 이 x1이나 a, b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x2도 마찬가지예요. x2 실제로 숫자예요, 숫자. 다만 이 x2는 이 식을 연립하는 과정에서 이 x하고 똑같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점수 교재는 여기다 아예 x2, y2로 대입해가지고 뭐 식을 풀긴 했는데 그렇게 푸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푸나 똑같습니다. 자, 원리 알겠습니까? 네. 번거로 좀 한 번은 증명해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한 번 증명해 보셔야 되고 그 증명한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모든 과정에는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공식 구하는 과정에서는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반드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자, 바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공식을 알고 나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네. 봅시다. 자, 점 4,5와 ax 더하기 4y는 이 사이의 거리가 6일 때 상수 a 값을 구합시오. 공식이요, 공식. d는 루트 제곱 하니까 a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16이죠. 16분의 그쵸? 그리고 이 4,5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절대값에 4a 더하기 5, 4, 20 2는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 여기 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값이 문제에서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변을 곱한 다음에 제곱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저는 살짝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요거가 지금 4a 더하기 18이니까 요거는 2로 만드시고 요거는 9로 만드시고 여기는 3으로 만들어갖고 요걸 제곱하면 좀 편리하겠네요. 제곱할 때 계산식수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2a 더하기 9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4a 제곱 그 다음에 9, 4, 36이니까 36a 그 다음에 9, 9, 81 이렇게 되고요. 는 요시 넘기면은 3을 제곱을 만드셔야 돼요. 9에. 그리고 요걸 루트를 제곱하게 되니까 a제곱 더하기 16이죠. 더하기 144. 16 곱하기 9가 144야. 왜? 16 곱하기 9는 16 괄호 열고 10 빼기 1. 따라서 160에서 16 빼면 144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니까 얘를 이쪽 넘어갈까요? 5a 제곱 마이너스 36a 144에 81 빼니까 더하기 63은 0. 이걸 풀면 되고요. 1, 5 63 어떻게 하면 됩니까? 3, 21 하면 됩니까? 그러면 5, 3, 15, 21 하니까 36이 돼서 오케이.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거나 5분의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내가 보세요.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고 이 점이 지금 문제가 4,5인데 이 사이의 거리가 6이 되는 이 직선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그 직선이 이렇게 돼서 하나가 나왔지. 근데 또 뭐도 있냐면요. 현재 이 점은 A와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맞나요? 항상 뭘 지납니까? X는 0일 때 Y는 2분의 1이 되면 0,2분의 1은 A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을 갖다 해서 뭐 여기가 0,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거리가 6인 것은 여기도 하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은 맞아요? 요 거리가 6이 되는 또 직선이 하나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푸는 건데 그 기하학적인 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수식으로 푸는 거야. 수식으로 도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해석기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석기하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니? 자, 또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대부분 문제는 이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우리가 방금 했네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여기서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똑같습니다.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y 빼기 3 더하기 기울기는 아니고 그냥 m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야. 이 중에서 뭐는 표현이 안 되는 거냐면은 두 점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게 뭐가 제외가 된 거냐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은 제외하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풀다가 답이 안 나오면 이거 혹시 이직선 아닌가? 왜냐면 이 두 점을 교점을 지난 직선 중에서는 이직선도 그게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것만 나중에 따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m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 중에서 5,3로부터 거리가 2인 직선 구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합니까? 2는 자, 이 식을 살짝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치? 자, 이거 먼저 할까? 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m 플러스 1의 x 그다음 y 앞에 개수는 더하기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y 상수항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과 지금 5,3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2가 나오잖아요. 2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2m 제곱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5 집어넣고 여기다가 3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하겠습니다. 5m 빼기 3m 빼기 m이니까 여기는 m이 남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5 그죠? 플러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3입니까? 네, 그러면 플러스 5가 됩니까? 요렇게. 자, 공식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얘가 2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해서 양면 제곱하면 되는 겁니다. 제곱하니까 값이 4가 되니까 4에다 곱하게 되니까 8m 제곱 더하기 8이 되고요. 요거는 제곱하게 되니까 m의 제곱 더하기 10m 더하기 25가 나옵니다. 넘기니까 7m 제곱 그죠? 마이너스 넘기니까 10m 더하기 17은 0. 빼기 17이군요. 네, 쏘리. 이렇게 돼서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나? 되네. 우와, 기가 막히다. 1, 7, 1, 17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값은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m이 얼마란 뜻이야? 마이너스 1이거나 7분의 17이란 뜻이야. 그럼 질문이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이 뭡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요 직선이잖아. 또는 이 직선인 거잖아. 이 중에 하나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인 거는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해 볼까요? m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얘는 사라지네.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이거는 2y 맞아요?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첫 번째 직선은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거 답인 거예요, 이것도. y는 1이라는 직선입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생긴 직선이 요거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랬었지. 근데 이거랑 다른 직선이니까 문제 전혀 상관없고요. 두 번째, 7분의 17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기 대입하면 숫자가 너무 꺼림직한 느낌이 대입해버릴까? 대입해도 돼요.
여기 대입한 다음에 정리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7분의 17이니까 7분의 17을 대입하고 양변에서 7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은 그냥 바로 풀어쓸게요. 7x 더하기 7y 마이너스 73, 21 더하기 17x 마이너스 17y 마이너스 17은 0. 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니까 얼마예요? 34x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38은 0 맞습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24x군요. 양변을 2로 나누면은 1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9는 0. 네,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네, 그래서 이 시기 뭐 어려운 느낌이 사실 들지만 여러분이 제대로만 공부한다면은 또 의외로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중요한 이유는 다 했어요. 필수 예제 10번, 11번 두 개가 남았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 같이 할 겁니다. 근데 필수 예제 10번, 11번이 12번까지 있군요. 10번 내용도 외워야 하는 공식이야. 그 쌤이 증명을 다음 시간에 해줄 겁니다. 그 증명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따라오시고, 그 이외에 자취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이 직선에서 처음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은 언제 어디서나 자취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 역시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시고, 오늘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이론, 두 점의 어떤 뭐 직선을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방금 했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반드시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이게 이 단원의 승부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